밀봉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밀봉이 안 돼 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팩으로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죠. 그리고 하나씩 개별적으로 샤넬백이나 그런 백에다가 넣어서 다니시는 샤넬백에 넣으실 때는 거기에 세균 박테리아 굉장히 많아요. 이 안에 막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게 되고 만약에 수분이나 이런 것이 있는 목욕탕 같은데 욕실 같은데 놓게 되면 그나마도 수분을 많이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는 이 친구가 수분 박테리아를 세균 박테리아를 증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조성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관하실 때는 밀봉 상태를 꼭 유지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붙이시기 전에 본드 물질을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얼굴에 찍지 마시고요. 자, 본드를 이렇게 찐덕찐덕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팬티에 붙었다 뗐다 했을 때는 두세 번 빨아도 없어지지 않는 잔여 물질들이 팬티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본드에는 발암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량이긴 하지만 건강에 미칠 영향들이 없지 않다는 것을 꼭 주의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위스퍼입니다. 얇아서 좋다, 드라이시트 있어서 떨어지기도 전에 말라버린다라는 이런 광고 문구를 쓰기도 하는데 위스퍼도 굉장히 얇고 좋지만 본드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험성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라라문 제품을 사용할 때는 처음에 이제 이 포장 상태를 굉장히 잘 유지하셨다가 저희 제품들은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밀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욕실이나 핸드백에 놓으셔도 세균 박테리아로부터 안전합니다라는 말씀을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제품들을 한 번 더 꺼내보면 우리 여성들이 샤넬백에 넣어가지고 다닐까봐 밀봉을 한 번 더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구멍이나 어떤 그 밀봉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걸 꼭 말씀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뜯으실 때는 워터치로 뜯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옆에 막 뜯고 물고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뜯으시면 되고요. 뜯는 것도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미나라이트 제품도 다른 것과 비교해서 두껍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얇죠. 비슷하고 얇은데 이따가 흡수력을 비교할 때는 굉장히 다른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보통 이제 둘째 날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런 거고요. 둘째 날이 가장 많은데 평균적으로 70cc가 가장 많은 양, 그리고 30cc는 적은 사람은 30cc 정도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50cc만 도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라라문에도 50cc를 도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드리면 모두 다 이제 여성들이 이러한 고민 때문에 생리대를 계속해서 바꾸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통, 악취, 그 다음에 냉대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성의 생리적인 질환들이거든요. 나중에 자궁들의 건강이 좋지 않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고 가려움증이나 진무름, 질염 이런 것은 피부가 역류된 무언가의 화학 성분을 받아들였을 때 나타나게 되는 피부 접촉성 질환입니다. 구분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떤 생리대도 생리통이나 악취, 냉대하를 막아주거나 개선시켜주는 생리대 없습니다. 그리고 가렵고 짓무르고 지렴 이런 것들은 일반 대중의 생리대가 거의 다 이런 것들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역류가 안 돼야 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류가 됐을 때는 피부 접촉성으로 인해서 이런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기존의 생리대 문제 많다는 것은 뉴스에서 방송 보도에서 사사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냐면 생리대 자체가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생리대를 사용하실 때는 2~3시간마다 꼭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으실 때는 이제 보이니까 계속해서 가시지만 의식이 없는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게 돼서 수면 상태에 이르게 되면 2~3시간마다 가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다음날 출근해야 되고 피곤하니까 그냥 잔단 말이죠. 그러면 2~3시간 있다가 이 생리대의 표면을 보면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세균 박테리아가 증식하게 됩니다. 107마리 이상의 세균 박테리아가 증식하게 되는데
이 면적 자체가 손톱만한 크기에서 그 정도니까 큰 면적에서는 몇만 마리의 세균들이 계속해서 증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생리를 하게 될 때는 자궁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이 세균 박테리아가 자궁 안으로 흡수되고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착용을 금하고 있는데 한의사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통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통풍이 꼭 돼야 된다. 왜냐하면 세균 박테리아가 증식되는 그 외부적 환경적 요인은 뭐냐면 따뜻하고 흡수나 이런 통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식이 더 빨리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통풍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역류 안 돼야 된다는 거 왜 그런 이야기 하냐면 화학 흡수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생리혈이 한번 들어가서 안에 있는 본드나 화학물질을 한번 머금은 물질이 위로 올라와서 피부에 접촉하게 되고 자궁 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생리통이라든지 지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리 질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학물질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 착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런 어떤 사실들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존에 가렵고 진물하고 악취나고 생리통하고 기타 말 못할 고민들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거의 90%입니다. 90%의 소비자들이 이런 어려움증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시중에 시판되는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모든 물건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해 줄 수 있는 용의도 없고 경제력도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통구조가 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제품을 풀린 기능성 생리대 그리고 라라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한다면 바꾸실 의향이 있냐라고 한번 여쭤보시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다 바꾼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한번 이 생리대가 정말 역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라고 하고 손을 한번 이렇게 빌려주실 텐데 손을 한번 주시겠습니다. 싫어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생리대를 한번 눌러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왜 눌러보냐면 그냥 만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손을 만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엉덩이가 누르는 압력을 한번 눌러보는 거죠. 그러면 진짜 역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여주셔야 돼요. 없죠. 손바닥을 만져주면 더 좋아하시죠? 옆에를 또 한번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에서 물이 굉장히 흥건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보이시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도 굉장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역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피부 접촉성 질환들이 일어나는 거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라문은 특수한 7겹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에 있는 구조를 그냥 간단하게 좀 해보면 유한 킴벌리 제품은 옆에 라인에 봉제선이 하나 있는 본드처럼 이것을 꼭 뜯어주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맨 위에 있는 물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순면 감촉의 비닐입니다. 비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축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피부에는 그 회음부 부분에는 사실은 감각세포라는 게 없습니다. 이것이 까칠까칠하다 부드럽다라는 걸 못 느끼기 때문에 이 비닐이 까칠까칠함에도 계속해서 착용해도 모르는 부분들은 그런 감각세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이걸 착용하게 되면 이제 쓸리는 느낌, 아픈 느낌이 나면 그때서야 아는 거야. 아, 이게 비닐이었구나 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여기는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직포 하나를 덧댄 겁니다. 흡수력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 덧대면 흡수력이 좀 좋을까 해서 붙였는데 전혀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것은 부직포하고 다시 이제 겹쳐놨고요. 겹겹이 쌓여있는 것은 사실은 본드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끈적끈적한 물질들이 다시 자궁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끔찍하죠. 여기 안에 있는 것은 젤 형태인데 이 젤 형태도 굉장히 끈적끈적하면서 이것을 짜게 되면 다시 물이 방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역류가 된다는 거죠. 제 상태에도 그 상태 나름대로의 어떤 등급들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저질의 등급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결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즐겼었던 위스퍼입니다. 위스퍼도 역시 마찬가지로 맨 위에 있는 물질들은 사실은 비닐입니다. 비닐이고 이것이 지금 축축함을 묻혀 있고 원래 짜면 나왔는데 지금도 안 나오긴 하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축축하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면 축축합니다. 이게 드라이 시트인데 드라이 시트는 계속해서 물이 나오죠. 나왔죠? 그리고 이거는 부직포하고 이 뭡니까? 어떻게 하셨죠? 흡수체를 덧대는 겁니다. 왜냐면 흡수체 자체가 그 흡수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뭉쳐놨는데 사실은 이게 흡수력이 얼마나 좋은지는 나중에 한번 컵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떨어뜨려 보면 물이 그대로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흡수력이 거의 없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흡수력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맨 밑에 있는 것은 비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안 된다라는 것들은 이것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죠.
라라문은 아까 굉장히 얇았지만 지금 또 보면 이 젤 형태 자체가 완벽한 겔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뜯으실 때는요, 앞에 있는 주둥이를 잡고 뜯으시면 끝. 이렇게 돼서 맨 위에 있는 것들은 폴리프로필렌이라고 PP 소재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가공이 가능한 섬유인데, 이 제품들은 이제 그 골프웨어 내피나 운동복 내피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흡습률 자체가 없기 때문에 땀이나 수분을 방출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항상 어때요? 뽀송뽀송한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PP 소재는 이렇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이제 음이온 패치인데, 음이온 패치가 라라문의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이것은 토르말린 전기석을 나노공법으로 여기 섬유 자체에 입혔어요. 그래서 이 음이온이 발생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수분과 온도와 마찰이 있어야 됩니다. 수분은 생리혈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온도는 체내의 온도, 마찰은 우리가 생활하게 되고 운동하게 되면 마찰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음이온이 방출이 되게 되는데, 이 음이온 방출을 통해서 냉대하, 그 다음에 생리통, 그 다음에 생리질환, 여러가지 이제 그 자궁 안에 있는 건강 때문에 일어나는 질환들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냥 음이온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네이버에다, 다음에다가 쳐보면 음이온의 효과라고 나와서 통증 완화 효과, 호르몬 분비 개선, 면역력 증진 효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생리통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음이온의 가장 여러 가지 어떤 기능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음이온이 생리통만 없애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음이온 자체가 우리 몸에 주는 영향들은 어떤 영향을 주냐면, 혈액을 타고 음이온이 계속해서 온몸을 향해서 돕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면역력 증진이라든지 전체의 어떤 몸에 있는 어떤 반응들, 몸의 기능들을 좋게 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인데, 다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힘든 거죠. 그리고 이것 자체가 생리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리대의 기능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그래서 생리대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냉대하, 질염, 그 다음에 생리통 등등의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이 음이온 패치가 그 역할들을 해주고 개선시켜준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제품들은 본드 처리를 거의 최소화했습니다.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것이 이제 360도로 감싸 놓은 우드 펄프입니다. 그래서 나무 소재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공기층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아래에 있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생리혈 자체의 온도를 낮춰줍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항균력이 있기 때문에 세균 박테리아의 증식에 대해서 조금 막아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요. 이것이 천연 소재이기 때문에 요오드 반응을 하더라도 색깔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색깔 그대로 잘 묻어나오죠. 이것이 천연 소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요거는 통풍이 되는 통풍 시트입니다. 통풍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 어떻게 증명하냐, 여기 보면 브레스에이블 마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되기 때문에 이 마커를 획득할 수가 있었고요. 종이 70%, 비닐 30%로 통풍이 다 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통풍 문제 이야기했던 한일 선생님의 이야기, 어떤 주의사항도 완벽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데몬스트레이션 마쳤는데요. 혹시 라이너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다 사용하세요? 저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라이너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를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이너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변을 보고 나면 계속해서 우리가 화장지를 사용하게 되죠. 화장지를 사용하게 되면 이 화장지는 좋은 화장지도 있지만 질이 나쁜 화장지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아무리 좋은 화장지라고 하더라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화장지가 없습니다. 웃음 포인트가 조금 다르시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화장지가 없기 때문에 이 화장지를 장시간 50년, 60년간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에 여성의 자궁 안에 먼지가 쌓이게 되고 누적되게 되고 안으로 흡수될 수 있는 자궁의 회음부의 흡입력이 있기 때문에 이 화장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말리셔야 됩니다. 화장지를 왜 사용을 하면 안 되냐면, 자, 색깔 보이시죠? 아까 보셨던 거하고 요오드 반응을 했을 때 우리 이 색깔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 화장지 자체에서는 재생용지일 경우에는 녹말을 한 번 더 입힙니다. 그래서 참착 성분을 낮추기 위해서 녹말을 입히는데, 녹말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색깔이 하얗다라는 것은 표백제를 한번 썼다라는 거고, 염소표백이라든지 사이오신 표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백 성분, 화학 성분들이 들어가 있겠죠. 이것이 물로 반응하게 되고 먼지가 안에 들어가게 되면 40, 50대 이후에 액세서리로 용종 하나씩 다들 갖고 계세요. 산부인과 가면 하나씩 떼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런 일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화장지 사용을 지금부터 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음이온 패치는 팬티 라이너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소변 보시고 그대로 입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적응하는 게 조금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2, 3일 지나고 나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괜찮다는 걸 이야기해 주시고 화장지 사용을 말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를 딱 보면 어린아이들은 화장지를 어린이집에서 사용해 주잖아요. 그러면 똥꼬가 빨개져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하기 때문에 이 독성 물질에 대해서 반응들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왜 우리는 빨개지지 않냐? 이미 독성 물질에 적응이 됐다는 거죠. 그럼 적응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안에 있는 건강들이 조금씩 나빠지는 겁니다. 지금 나빠져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팬티라인을 지금부터 사용하게 되면 그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와 심각성들 중에서 어느 정도는 개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끝났습니다.